엄마, 나랑 대화하면 왜 맨날 잔소리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문득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자녀와의 대화가 서운하게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손주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걱정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의 한 말인데 왜 자꾸 관계는 멀어지기만 할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오늘 발표하다가 실수했어요. 우리는 바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더 했어야지. 손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다들 힘든 거야. 참아야지. 전화가 일찍 끊어집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키웠어. 라고 답합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한숨을 쉽니다. 걱정된 마음에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니? 술은 왜 이렇게 마시니? 아들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대화는 자꾸 관계를 멀어지게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깊어집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특별한 비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들이 쓰는 마법 같은 한마디,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왜 이 말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면서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겪는 대화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걱정하는 마음이 잔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할 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열어보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장사야. 위험한 건 하지 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냥 평범하게 취직하면 안 되니? 퇴직금도 적지 않을 텐데 그걸 다 까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은 장사가 옛날 같지 않아. 너무 힘들어.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은 내 도전을 한 번도 응원해 주신 적이 없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내 판단을 믿어주시지 않네. 차라리 말씀드리지 말 걸 그랬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에이,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편하게 취직해. 둘째로, 세대 차이가 갈등이 되는 순간입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너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 하면 학교 생활은 어떡하고? 컴퓨터만 하면 눈 나빠져. 손주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어른들은 내 꿈을 이해 못 해주시나 봐. 친구 할아버지는 카메라도 사주셨는데 나중에 크면 이해해 주실 거야. 셋째로, 관심이 간섭이 되는 순간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이사 계획을 말할 때입니다. 저희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우리는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가니? 아이들 교육은 여기가 더 좋을 텐데. 그럼 우리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겠네. 거기는 집값도 비싼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는 데가 뭐가 불편하다고. 멀리 가면 아이들 봐주기도 힘들어. 친정 부모님 근처로 가는 거야? 며느리와 사위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우리 결정을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주시네. 이사 얘기를 꺼낸 게 실수였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단 알아보는 중이에요. 더 고민해봐.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을 거야. 네. 넷째로 충고가 비난이 되는 순간입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할 때입니다. 나 이번에 탁구 동호회 들어가 볼까 해. 우리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탁구야. 그런 거 하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차라리 바둑이나 두지. 나이답게 좀 살아야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가면 젊은 사람들만 있을 텐데. 운동하고 싶으면 그냥 산책이나 하지. 배우자의 설렘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나. 이제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못하나.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대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 알았어. 그만둘게. 그게 낫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다섯째로 애정이 부담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녀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 둘 다 일해. 그래도 아이 교육은 우리 세대가 잘 알아. 너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벌어. 주말에는 꼭 와서 애들이랑 시간 보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무 무심하다. 요즘 애들 교육법은 너무 허술해.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키웠는데. 자녀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님 의견만 따르자니 우리 교육 방식은 어떡하지? 도움은 감사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눈치가 보여. 우리만의 시간도 가져야 할 텐데. 매주 주말마다 가야 하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연락은 뜸해지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모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걱정은 잔소리가 되고, 관심은 간섭이 되고, 충고는 비난이 되고, 애정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오해와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랬구나가 가진 특별한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랬구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오늘 시험 잘 못 봤어요. 우리가 평소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라고 했다면 손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구나. 손주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구나.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둘째, 그랬구나는 마음을 엽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평소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위험하기만 하지.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자녀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그랬구나.
많이 준비했구나. 네, 6개월 동안 시장 조사도 하고. 셋째, 그랬구나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이사 가려고 해요. 평소라면 왜 여기가 뭐가 불편해? 라고 했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어디로 가고 싶은데? 며느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고려해보고. 그랬구나. 많이 알아봤나 보구나. 넷째, 그랬구나는 위로가 됩니다. 배우자가 말합니다.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평소라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했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배우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동안 말하기도 미안했는데. 그랬구나. 더 힘들었겠네. 다섯째, 그랬구나는 신뢰를 만듭니다. 어른이 된 자녀가 실수를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실수를 했어요. 평소라면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했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걱정됐겠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구나가 이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이유는 이 말에 담긴 세 가지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 그랬구나는 인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랬구나는 경청입니다. 끝까지 들어주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셋째, 그랬구나는 지지입니다. 함께 있어주겠다는 든든한 응원입니다. 이런 마음이 전해질 때 대화는 깊어지고 관계는 가까워지고 신뢰는 쌓입니다. 이제 그랬구나를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듣기 전에 마음을 비우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런 생각들을 멈춰보세요. 그저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보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예를 들어, 손주가 오늘 학교에서 발표하다가 너무 떨렸어라고 말했을 때, 평소라면 그러니까 연습을 좀 더 했어야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기 전 판단을 멈추고 그랬구나. 많이 긴장했겠다라고 말할 준비를 하세요. 이처럼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하는 연습은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이 단계, 대화를 이어가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랬구나.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더하면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손주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라고 말했을 때 평소라면 너도 잘못했겠지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까다로워? 친구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라고 말했을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만큼 정말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이처럼 그랬구나와 함께 이어지는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 대화가 끝난 후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되돌아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내가 중간에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편안함을 느꼈는가? 대화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오늘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됐어? 혹은 내가 잘 들어준 것 같아?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느낀 점을 배우고 더 나은 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오늘 학교에서 혼났어라고 말했을 때 평소라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어떤 점에서 혼났는지 말해줄래? 라고 대답해 보세요. 손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배우자가 설거지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 나도 피곤하거든이라고 대답하기보다 그랬구나. 요즘 많이 힘들었겠다. 앞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라고 말하면 대화는 협력적으로 바뀝니다. 동료가 이번 프로젝트 정말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다들 힘든 건 똑같아라는 반응 대신 그랬구나.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동료가 자신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돕고 협력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친구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대답하기보다 그랬구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랬구나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한마디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가장 큰 미덕은 이해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구나. 는 바로 이해의 미덕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또 노자는 물은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감싼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서서히 스며들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라는 말은 물처럼 유연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상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3단계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점차 따뜻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랬구나를 실제로 써보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3명에게 그랬구나를 시도해 보세요. 손주에게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라고 물은 뒤 그들의 이야기에 그랬구나. 정말 재미있었겠네 라고 답해 보세요. 배우자가 오늘 너무 피곤했어 라고 말할 때 그랬구나.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어? 라며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친구가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라고 털어놓는다면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겠다라고 반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옛날 버릇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퇴근하고 더 자주 들르고 손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와 사위가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배우자의 표정이 밝아지는 변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랬구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랬구나로 시작하는 따뜻한 대화를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더 깊은 대화와 더 가까운 관계와 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함께 더 성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